자, 이번 시간에는 순열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순열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순열,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줄임말이에요, 그죠? 순서대로 열거한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렇죠?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순열이에요. 의미 알았죠? 그 방법에서 구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생각 열기 문제 한번 볼까요? 영국에는 일렬로 배치된 교회의 종들이 4개가 있네요. 4개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어요. 종들을 이용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전조명 종술이라는 기술이 전해지고 있답니다. 그림과 같이 음색이 서로 다른 4개의 종 A, B, C, D 음색이 다 다르답니다. 4개의 종 중에서 A, B, C, D 중에서 종 B를 친 거를 의미한대. 요거는 지금 요 친구고 두 번째 친구가 당기고 있죠. 그래서 요게 울렸답니다. 땡 하고 위에 있는 게 종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자, 그랬을 때 4개의 종 중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동인가 봐요. 4개의 종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는 겁니다. 2개를 택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첫 번째 종 A, 두 번째 B, C, D라고 놓고 2개의 종을 차례대로 치는 것을 적어봤어요. 자, 첫 번째 치는 종을 앞에다가 적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 종을 적으면 이렇게 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A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B, C, D 중에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종이 4개 종류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3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네요. 그러면 방법의 수는 총 앞에 거 4가지, 뒤에 거 3가지. 앞에 거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선택하는 거 3가지 있다. 4가지 뽑고 그리고 3가지 뽑는 거니까 4 곱하기 3에서 몇 가지? 12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순서대로 뽑아내는 순열에 대한 개념이랍니다.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곧바로 일반화 시켜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물론 여기서 R개를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R개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R 뽑아내는 방법의 수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뭐 2개에서 5개를 뽑아낼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동그라미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 잘 모아두세요. 전체의 총 대상이 되는 것을 앞에다 쓰고요. 뽑아내서 나열할 때 뽑아내는 그것을 뒤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알파벳 P자, 순열이 영어로 퍼뮤테이션.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 P자를 써서 기호를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항상 서로 다른 n개에서 이러면 헷갈리니까 1에서부터 n까지의 숫자가 있다. 그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것이 순열이다. 기호는 P 쓴다. 이렇게만 알면 잘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NPR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내는 순열의 수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니까 1에서부터 n까지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R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뽑아낼 거니까 자릿수를 먼저 마련합니다.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맨 마지막 R번째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로 보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수는 몇 가지의 숫자를 쓸 수 있어? 1에서 n까지 있으니까 총 n가지를 다 쓸 수 있죠. 그 다음 아이디어예요.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썼던 거를 또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를 갖다가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에 썼던 첫 번째 자리에 썼던 거 빼고 써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한 가지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n 빼기 1가지. 세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자, 앞에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빼고니까
n 빼기 2까지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 R번째는 얼마를 빼야 되느냐? 요게 문자로 나타내면 어렵고요. 지금 주어져 있는 R번째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면 아주 쉬워요. 근데 규칙은 이래요. 첫 번째 자리는 n에서부터 첫 번째를 나타내는 1보다 하나 작은 수 0을 뺀 거고요. 두 번째는 2를 나타내는 수보다 하나 작은 수 1을 뺀 거예요. 세 번째는 n에서 3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 작은 수니까 2를 뺐죠. 그러면 R번째는 n에서 r보다 하나 작은 수 얼마야? r-1이죠. 그거를 뺀 거. n- 가로 열고 r-1 한 거니까 요거 마이너스를 곱해서 분배를 해주면 여기는 n-r 플러스 1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방법의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방법은 첫 번째 자리 택하고 뽑고 그리고 연이어서 두 번째 자리 뽑고 그리고 연이어서 세 번째 그리고 연이어서 r번째 경우의 수 무슨 법칙이야? 곱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몽땅 다 곱한 거 요게 방법의 수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금방 한 수열의 수를 정리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수열의 수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물론 여기서 r은 0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수열의 수는 MPR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n가지 그 다음에 n-를 n-2에서 r번째 n-r 플러스 1까지 이게 좀 외우기 어렵죠. 사실 근데 이렇게 쓸 거예요 나중에. 자, n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n부터 시작해서 곱하는 거야. 하나 작은 수 하나 작은 수에서 총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밑에 보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MPR 서로 다른 n개에서 세 개를 택하는 수열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쓸 수 있는 건 n 6가지 다 쓰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자리는 6보다 하나 작은 거 하나 썼으니까 5개. 그다음 하나 작은 거 4개 해서 총 개수를 3개 곱하면 됩니다. 3개 채워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5, 4에서 120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풀 때는 세 자리를 마련하세요. 세 자리를 뽑는 거니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를 해놓고 거기에 채우는 걸로 하면 잘 안 틀리더라고. 첫 번째 6가지, 하나 썼으니까 5가지, 4가지 채우니까 경우의 수는 곱한다 해서 구하면 잘 안 틀리더라고요. 자, 이 기호 잘 봅시다. MPR 서로 다른 것 1에서 n까지 숫자가 있다. 그리고 택하는 방법의 수가 뒤에다 적습니다. 그죠? 택하는 것의 개수. 그래서 n가지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를 총 r개 곱한다.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으면 헷갈려요. 그럴 때는 n- 가로 열고 r-1이라고 쓰고 풀어주면 안 틀리더라고요. 숫자가 나와 있을 때는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 해서 총 r개를 곱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열의 수를 잘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수열의 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7P2 어떻게 생각한다고? 7P2는 1에서 7까지 숫자를 한 번만 써서 몇 개의 자리? 2개의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7, 그죠? 두 자리를 마련했고 두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하나 썼으니까 6가지. 경우의 수는 채우니까 곱한다. 7, 6이 42가지, 42가지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됩니까? 5P4 1에서 5까지 숫자로 4자리 채우는 거 하나, 둘, 셋, 4자리 마련해 놓고 첫 번째 쓸 수 있는 거 5, 그다음 넷, 셋, 둘 경우의 수는 다 곱한다. 곱하는 방법도 공부합니다. 우리 10의 배수 되는 거 먼저 찾으세요. 5, 20 그러면 4, 3, 12에다가 10배를 했으니까 120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8P3 1에서 8까지 숫자로 3자리 채우는 거죠. 3자리 마련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8가지 하나 줄여서 7가지 6가지. 자, 그러면 8, 7이 56 이런 거 그냥 큰 수로 곱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6이니까 6, 6이 36에다가 6, 5, 30 336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면 수열의 수 잘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교과서 267쪽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할게요. 지금 우리는 수열의 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모두 택하는 수열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MP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기호로 쓴다면 MPN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 n가지, 두 번째 n-1가지, n-2가지 해서 총 n개의 자리를 모두 다 채우는 거니까 n-1, n-2에서 우리가 총 n개가 되니까 1, 2, 3, 4 해갖고 n까지를 차례대로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1에서부터 n까지를 몽땅 차례로 곱한 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을 우리가 n의 계승이라고 하면서 기호로 나타내기를 n 느낌표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n 느낌표라는 것은 바로 1에서부터 n까지를 차례대로 곱한 거다. 그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호 자주 쓸 거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n 계승이라고 읽고 또는 영어로는 n 팩토리얼, 수학적으로 읽을 때는 팩토리알이라고 읽습니다. n 팩토리얼, 그죠? 이렇게 읽습니다. 예를 들어 npn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 1, 2, 3, 4에 갖고 n까지 차례대로 곱한 거. 우리 순열의 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이용한다면 n 곱하기 n-1에서 3이 1까지 곱한 거를 n 팩토리얼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지금 순열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앞에서 공부한 팩토리얼과 연결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최종 정리해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 방법은 다음 쪽에 설명합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r이 n보다 작은 수일 때 npr이라는 건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npr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또로롱에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npr, 순열의 수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순열의 수였어요. 자, 이거를 팩토리얼로 한번 써볼게요. 팩토리얼이 되려면 우리가 n 곱하기 n-1 곱하기 또로롱에서 n-r 플러스 1에다가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계속 더 곱해야 되죠. 얘보다 하나 작은 수 n-r 플러스 1보다 하나 작은 수는 뭐야? n-r이죠. 그보다 하나 작은 수 해서 3, 2, 1까지 곱해야 팩토리얼일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 연두색으로 쓴 부분은 원래 npr에서 구한 경우일수에다가 더 곱해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곱했으니까 이만큼으로 나누어 주면, 그죠? 곱한 n-r 곱하기 n-r-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를 다 곱한다면, 자, 그러면 똑같은 수를 곱하고 나누어 줬으니까 값 변함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분자의 것을 쫙 읽어봅시다. 그러면 1, 2, 3, 4 해갖고 n-r, n-r 플러스 1 해갖고 n까지를 차례대로 곱한 거니까 분자의 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n 팩토리얼이란 이야기고요. 분모의 값은 이거는 1, 2, 3, 4에서 n-r까지 차례대로 곱한 거니까 이것은 제일 큰 수 n-r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알 수 있다는 이야기. 됐습니까? 그래서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에서 r개 곱하는 방법이 있고,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누는 방법의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쓰고 어떨 때 이렇게 쓰냐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이렇게도 고칠 수 있구나라는 거 일단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요거는 우리가 약속입니다.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숫자를 놓고 생각해도 0보다 하나 작은 수 해도 1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1로 약속을 합시다. 자, 이거는 말은 돼요. 자, np0, 서로 다른 n개에서 빵개 하나도 안 뽑아내주는 방법의 수는, 그죠? 방법의 수는 이 식으로 방법을 몇 개 뽑아낸다 이러면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도 안 뽑아내는 방법 자체로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np0은 1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요거는 약속이에요. 0 팩토리얼은 1, np0은 빵개 뽑아내주는 거는 안 뽑아내는 거 그거 자체로 하나의 방법이니까 한 가지로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순열의 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의 수 최종 정리입니다. 우리가
MPN은 n 팩토리얼이 된다. 이래서 n까지 수로 n개의 자리를 차례대로 몽땅 내라는 방법에서는 n 팩토리얼까지 0 팩토리얼은 한 가지 1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고 나하고 묻고 따지지 마세요. 그 다음에 MP0은 안 뽑아주는 거니까 하나도 안 뽑아주는 방법에서는 한 가지로 보는 거야. 자, 요게 문제입니다. MPR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MPR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MPR은 물론 MPR이라고 쓰면 지금 여기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우린 0이 빠졌지만 이제 0을 넣을 수 있어요. MP0을 정의했기 때문에 바로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앞에 썼던 거 이걸 기억하세요. 무조건 N 곱하기 N-1 곱하기에서 또로롱 총 몇 개? 하나 작은 수를 R개 곱한다. M-R 플러스 1 그거보다 R개 곱한다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건 팩토리얼로 고치면 앞에 거 팩토리얼 M 팩토리얼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나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순열의 수를 항상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떨 때는 위의 방법을 쓰느냐? 뒤에 있는 r이 숫자일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쓰세요. 예를 들어 3이 있다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를 총 몇 개 곱해? 3개 곱한다. r개 있다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 작은 수를 r개 곱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고요. 뒷부분이 문자일 때는 팩토리얼로 고치는 게 산수 계산이 쉽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뒤에가 문자일 때는 팩토리얼은 어떻게? 순열은 앞에 거 팩토리얼을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더구나 위에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오히려 알게 자리를 미리 마련해 놓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쓸 수 있는 걸 하나하나 찾아도 다 풀려요. 오히려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 때가 더 많답니다. 자, 우리 간단한 보기 한번 볼까요? 8P4 뒤에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 풀고요. 8부터 시작해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를 채워주는 거야. 첫 번째 자리 8, 하나 작은 거 얼마? 7, 6, 5까지. 그래서 몽땅 곱해주는 게 쉽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해놓은 거 5, 8이 40 곱하기 7, 6이 42. 그래서 4, 2, 8, 4, 4, 16하고 뒤에 하나 고쳐서 1680까지 1680까지 이렇게 찾는 게 빨라요. 뒤에가 문자일 때 팩토리얼이 빠릅니다. 할 수 있겠죠? 훌륭합니다.